저는 말이죠, 카르마, 인과응보 이런 말들을 믿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여러분, 에이프릴 이나은이 최근에 입장문도 밝히고 여러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있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제 생각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입장문을 읽다 보면 이게 당최 뭘 말하려는 건지, 주제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나은입니다. 그동안 제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회사의 대응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짧게라도 제 생각을 남기겠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아니라고 꼭 이 한마디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줄줄이 제가 굉장히 힘들게 아이돌 생활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계속되고요. 이 일을 계기로 제가 많이 부족한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답은 제 스스로가 더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믿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시겠지 않나요? 내가 한 게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 있어야 할 건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이런 점에서 사실 무근이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반박이 아니라 저는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구구절절 나 힘들게 살았어요 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이 아주 긴 입장문을 세 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1번, 가만히 있어도 기획사가 다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내가 글을 쓴다. 2번, 나는 가해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살았기 때문이다. 3번, 믿어달라. 여튼 믿으실 분은 믿으시고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안 믿으면 되는 사안이겠죠. 뿅. 자, 그런데 이 이후에 경찰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에이프릴의 소속사 DSP 측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폭로한 친구들을 고소를 했던 상황이죠. 그 죄명은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본인 말대로 저는 안 했습니다, 믿어주세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였으면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싸우고 있어야 맞는 건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 경찰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폭로한 피해자들의 동생과 그 친구들은 죄가 없다네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동생들과 친구들이 무혐의가 뜨니까 이젠 피해자인 현주한테까지 고소를 걸어버린 상태입니다. 회사가 자기 회사 소속 아이돌을 이렇게 대하는 거 저는 엔터 일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연습생일 때나 이럴 때 회사에서 지원을 너무 안 해줘서 저 연습생 못하겠습니다, 여기 있어도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나가려다가 회사 측에서 지금까지 너네한테 쓴 돈이 얼만 줄 아냐, 그러면 위약금을 물어라, 이런 식으로 고소전이 들어가는 거는 많이 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듣도 보도 못 해봤네요. 나간다는 애 붙잡고 놔주지는 않고 가족들, 친구들 싹 다 경찰에 넘겨놓고는 무혐의 뜨니까 피해받은 본인까지 놔주지도 않고 묶어두고 괴롭히는 거죠. 뿅.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나은의 친언니가 감성글을 쓰기 시작해요. 우리 동생이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요, 우리 동생 이런 애 아니에요, 이런 식의 글을 인스타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생이 아이돌 생활하면서부터 쓰던 일기장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이만큼 힘들어해요 하면서 일기장을 공개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웬걸, 일기를 전부 사인펜으로 쓰다 보니까 뒷페이지에 있던 글들이 희미하게 비쳐서 같이 나오게 되는 는데 그 내용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역겹다,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는 글귀가 보이죠. 누구를 향해 적은 걸까요? 언플이나 감성 호소도 똑똑해야 하는 건데, 이건 이 정도면 언니가 동생을 엿먹이기 위한 큰 그림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 감성으로 호소하는 언니까지 갑자기 동창들한테 저격을 먹기 시작합니다. 일단 나는 너한테 학폭 트라우마가 있는 피해자 중에 한 명이고 네 동생 사건 터졌을 때 애들이 네 얘기 참 많이도 하더라. 대전 G미술학원에서도 상당했다던데 이건 나 혼자만의 증언이 아니고 조합해서 쓰는 글이니까 누군지 애써 추측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어떤 마음으로 폭력을 그렇게 당당히 옹호하는지 잘 모르겠다. 동생 연습생이라고 학교에서 잘 나간다고 자랑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흘러서 오늘까지 왔네. 나는 네 동생한테 아무런
아무런 생각도 감정도 없지만 네가 그런 이슈에서 그런 실드를 치는 건 기가 차고 황당할 따름이다. 억울하냐? 옛날 일이냐? 어려서 그랬냐? 우리도 다 어렸다. 너한테는 옛날이지만 우리한테는 아직까지도 가치관 성격의 영향이 남아있다. 네 동생이나 네 부모님이나 소속사는 나한텐 전혀 상관없다. 너는 제발 양심이 있다면 조용히 해라. 자, 알고 보니까 언니도 같은 성향이었던 거죠. 현주의 증언대로라면 현주가 힘들어할 때 다른 멤버들 부모님이 전화해서 왜 너만 유난이냐면서 그렇게 괴롭혔다고 하는데 온 가족이 그쪽 성향이라는 게 밝혀져 버린 겁니다. 동생 실드 치려다가 동생이고 언니고 온 가족의 민낯이 밝혀져 버린 거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도와주지 못할 거면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 도와주려다가 온 가족이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결국에 이 언니라는 사람은 인스타를 비활하고 잠수를 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나은의 최근 소식 정리였습니다. 뿅. 제 친구들 중에도 학창시절 괴롭힘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 저도 부산 떠난 지 10년 가까이 되는지라 이젠 연락도 잘 안 하는데 거의 유일하게 계속 연락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학창시절에 애들 괴롭히고 다녔던 애들은 그냥 좋은 추억이다. 어릴 땐 그럴 수 있지. 이러지만 말이죠. 당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술 마시면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괴로웠던 기억들, 그때의 공포, 그때의 힘듦이 아직까지도 정말 생생하게 남아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관계, 인간관계에 늘 소극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원래 소극적인 아이들이지만 소극적일수록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해보고 노하우를 익혀서 점점 인간관계를 넓혀가고 그렇게 소극적인 걸 극복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초에 학창시절 트라우마가 강해버리면 더 사람을 피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인생에 대해서 스노우볼이 크게 굴러가죠. 저는 그래서 늘 이런 이야기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모두의 우상이라는 아이돌이라는 사람이, 스타라는 사람이 트라우마 제조기의 인생 브레이커다? 말도 안 되죠. 절대 있어선 안 될 겁니다. 저는 말이죠. 카르마, 인과응보 이런 말들을 믿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죄를 지으면 언젠가 벌을 받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저한테 불행이 닥치게 되면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어서 벌을 받았구나. 더 잘 살아야겠다. 반성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면서 박박 우기고 고집으로 아득바득 버텨봐야 시간 지나면 결국 저만 한없이 부끄러워지게 됐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아이돌 산업에서 가장 먼저 보고 뽑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인성이라고 하네요. 예전에는 뭐 인격적인 거, 학창시절에 뭐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 절대 기획사에서 보고 뽑지 않았습니다. 실력 좋고 잘생기고 뭐 끼 많고 이러면 언젠가 스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점 기획사들의 방향성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것들을 점점 하나하나 고쳐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